여기 내용을 보세요. 자, 이제 실험 몇 개가 나오는데, 첫 번째 활동은 금속 산화물에 관한 얘기입니다. 알았죠? 네. 그래서 이제 여기 불꽃이 있잖아. 이렇게 불꽃이 이렇게 있어. 이런 식으로. 그럼 이게 겉불꽃인데, 이 겉불꽃에서는 산소가 충분한 상태예요. 알았죠? 그 다음에 여기 안쪽, 속불꽃. 여기는 산소가 부족해요. 반면에 탄소나 일산화탄소들이 있는 곳이 이 안쪽에 있는 불꽃입니다. 알았어요? 그러니까 불꽃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물질들이 여러 가지 혼합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이 구리를 갖다가 겉불꽃에 집어넣으면 이 검은색으로 바뀌어요. 근데 이 검은색으로 바뀐 이 검은색이 산화구리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는 것처럼 구리가 0이고 산소도 0이지 산화수가. 산화구리에서 구리가 플러스 2고 산소가 마이너스 2니까 구리는 산화되고 산소는 환원 그렇게 된 거. 알았지? 네. 그럼 이 검은색을 갖다 속불꽃에 집어넣었어. 다시 말하면 산화구리를 속불꽃에 집어넣으면 거기에는 탄소나 일산화탄소들이 있다고 그랬지? 네. 그치? 그래서 이렇게 반응하게 되면 이때 산화구리에서 구리는 환원되어지고 탄소는 산화되어지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여기 보면 산화수도 따지게 되면 구리가 플러스 2잖아요. 탄소는 호돈 성질이 0이고요. 그럼 얘가 0이 되고 얘가 플러스 4가 된 거야. 그럼 각각 산화수를 통해서 어느 게 산화가 되고 어느 게 혼용이 된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죠. 네. 그죠? 자, 이번에는 여기 금속과 금속 이온 간의 반응. 이거 지난 시간에 했죠? 그 그림에서 보게 되면 구리산을 갖다 질산은에 집어넣는 거야. 질산은에 집어넣으면 용액이 푸른색으로 됐다는 얘기는 구리 이온이 생성됐다는 뜻이고요. 구리선의 은백색에 은이 석출이 됩니다. 알았죠? 그래서 구리는 산화가 되고 얘는 환원이 됐다 이 말이죠. 그럼 반응성 어느 게 더 커요? 예, 구리가 더 큰 거예요. 알겠죠? 네. 그다음에 자 이거 우리 했던 거죠. 호흡, 연료, 연소. 그 중에 이 철의 재련에 관한 얘기입니다. 자, 철이 재련되는 반응은 밑에 있는 이 반응이에요. 그래서 이때 이제 산화철에서 철은 플러스 3, 일산화탄소는 플러스 2가 되고요. 0이 되고 플러스 4가 돼요. 자, 그러면 Fe, 철은 플러스 3이 0이 된 거잖아. 네. 그러니까 환원된 거야. 네. 근데 일산화탄소죠, CO. CO는 이산화탄소인 CO2가 됐으니까 산화소 증가했잖아. 그럼 산화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죠. 어떻게 되는 줄 알겠어요? 네. 자, 그리고 이와 같은 반응들이 어디서 일어나냐면 용광로에서 일어납니다. 용광로. 용광로에는 뭐뭐 집어넣냐면 철광석하고 석회석이 CaCO3입니다. 그 다음에 코크스는 탄소 덩어리야. 집어넣어요. 자, 그러놓고 이제 뜨거운 공기를 집어넣게 되면 이 코크스가 일산화탄소를 생성하죠. 일산화탄소 생성하는 건 산화수가 0, 0, 플러스 2, 마이너스 2.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은 탄소는 무슨 반응이 일어났어요? 탄소는? 그래서 하늘 산소는 다시 탄소는 탄수가 산하고 산소는 그렇죠. 산화하는 반응이죠.
그럼 이 코쿠스에서 생성된 일산화탄소가 이 철광석에 있는 산화철 Fe2O3와 반응을 해요. 그러면 앞에서 본 것처럼 얘는 플러스 3, 얘는 플러스 2, 얘가 0이 되고 얘는 플러스 4가 된 거니까 역시 산화 환원 반응이 일어났는데 철이 환원되고 일산화탄소가 산화가 일어난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 얻어진 철을 우리가 여러 군데 사용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이제 어디서? 제철소에서. 알겠죠? 네. 그런데 이 반응만 일어나게 되면 이 철에 얘가 섞여서 나와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돌이 섞여서 나오면 조금만 충격을 가해도 철이 이제 돌처럼 쪼개져. 그러니까 얘를 없애줘야 돼요. SiO2를. 그래서 이 SiO2를 없애주는데 뭘 이용하냐면 그때 석회석을 이용합니다. 자, 석회석을 어떻게 이용하냐면 일단 석회석을 집어넣죠. 이 석회석은 예전에는 조개 껍데기를 이용했고 요즘에는 이제 석회석을 이용하게 되는데 얘는 열을 가하게 되면 이렇게 돼버려요. 산화칼슘과 이산화탄소로 이렇게 분해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산화칼슘, 자 얘가 SiO2랑 반응하게 되면 슬래그라는 물질을 만들어. 되게 끈적끈적한 그런 상태로 얻어지게 되는데 나중에는 이걸 이용해서 도로 포장에 이용되어져요. 그러면 이제 이게 슬래그예요, 슬래그. 알겠지? 그럼 네. 이렇게 해서 이제 SiO2를 제거시켜주는 과정입니다. 근데 이 밑에 보면 산화수가 바뀌는 원소가 없어요. 없어요, 이게 전부 다. 그러니까 얘는 산화하는 반응이 아니야. 아닙니다. 자, 산화하는 반응은 무조건 산화수가 바뀌어야 돼. 네. 근데 밑에 있는 자, 이 반응식에서는 산화하는 반응이 되게끔 산화수가 바뀌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산화하는 반응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산화하는 반응은 바로 어디까지만? 여기까지만 산화하는 반응. 쉬워? 아니. 자, 됐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산화하는 반응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나머지 문제들이 아마 숙제는 아니었을 거예요. 음, 다음 주까지 한번 쭉 풀어보세요. 네. 그다음에 나머지 다 했던 얘기들이니까 보면 돼요. 요번에는 다음 장 22강 22기 23 하면은 화학 부분은 끝나요. 음, 뭐 다음 시간까지 다 끝나겠지? 진도가 지향이 제일 늦게 나가? 물리동은 딱 빠르진 않아요. 음, 나 이제 빠른가? 이제 빠르. 그래 이제 뭐안 나. 물리도 얼마 할 거 없어. 지약이 양이 좀 많아. 생물이야 뭐 대놓고 외우는 거고. 그치? 네. 맨 처음에 이거 언제 나가나 했는데 거의 다 나갔지. 그 일주일에 4번씩 하니까 금방 나가요. 그리고 이제 끝나고 나면 중간고사 내신 대비할 때는 문제만 열심히 풀면 돼. 알았지? 외우고 문제 풀고. 그러니까 지금 방학 때 배웠던 내용들을 이제 먼저 쭉 한번 보면서 이제 문제만 계속 풀어내면 돼. 이게 제일 중요해. 네. 그래야지 내신 시험을 잘 봐. 그래서 내신 대비할 때 보면 내가 어느 순간인가 내가 선생님인지 아니면은 부잣집 아저씨인지 모르겠어. 선생님은 최대한 문제를 주거든. 네. 그래서 이만한 문제집이 한 4번, 5번씩 풀어.
매 시험마다. 매 시험마다. 그러니까 수업하는 시간보다 문제집만 이들 진도별로 만들어주는 시간이 더 걸려. 학교마다 다르잖아. 아, 그러네. 야, 여기, 막, 여기 6명이 있으면 6명이 다 달라, 시험 범위가. 근데 이 학교별로 묶을 수가 없지. 학교별로 묶으려면 선생님도 많이 필요하고, 근데 여기는 아직은 좀 작아서 학교별로 묶을 수가 없고, 학교를 묶고 다 아무거나 똑같아. 어차피 뭐, 와서 내 문제 풀고 답 맞추고 피드백 받고 그러는 거거든. 내신들이 다 똑같아. 어디나 똑같잖아. 근데 왠지 적응 못했어. 왜냐면 애들이 문제 풀고 나한테 물어보고 이런 걸 적응 못하는 거야. 과학 선생님들은 1시간 내내 떠들어요. 나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라 맨 처음 왔는데, 그게 이제 동네 하고는 내가 선생님 평생 처음이야. 그래요? 어. 아, 동네 하고는 있어 본 적이 없어. 다 메이저만 있었지. 큰 학원에만 있었어. 평생. 그러다가 동네 하고는 처음이야, 처음. 동네 학원을 그래봤자, 지금 일산에서 맨 처음에 수업할 때는 그 동네 학원이기보다는 사이즈가 컸지. 한 3, 4천 명 있었으니까. 학생들이. 그래, 디글디글 사람, 건물 뭐 2개씩 쓰고 그랬어. 아, 그러니까 그렇게 되게 큰 학원에 있다가 막 요 코딱지만한 학원에 있는 게 생전 처음이라니까. 뭐 그런 적이 있었지. 대성학원 다닐 때, 뭐 봉선동 어느 학원에 와서 어떤 원장이 와서 나보고 수업을 해달라. 가서 이제 수업한 적은 있었지. 알바식으로. 근데 그런 건 말고는 내가 이게 몸담고 있는 학원인 이 동네 학원인 건 처음이지. 왜냐면 적응을 못하겠고. 선생님이 다 그러고 있어. 그래서 나도 따라했지. 근데 하다 보니까 느낀 게, 나는 복사집 아저씨구나. 진짜. 왜 복사만 하루 종일 복사만 해, 진짜. 하루 종일 복사만 해. 그 시간을 만들어 놔. 애들이 풀어. 근데 애들이 푸는 것보다 내가 만드는 게 더 많아. 결국 애들이 지치더라고. 근데 그렇게 지칠 만큼 풀어야지만 점수가 나. 한두 번 풀어가지고 점수가 나오지 않아. 그래서 선생님 한 4권 정도 만들거든. 4권 정도를 못 풀어내. 근데 내신 대비 기간이 4주에서 5주 정도 잡잖아.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풀어내야 되는 거야. 맞잖아. 4권 정도니까.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권 정도를 풀어내기가 쉽지가 않더라고. 음. 근데 그걸 다 해내면 점수가 잘 나와. 근데 그걸 못 하잖아? 그럼 점수가 안 나온다. 그러니까 니네 중학교 때하고 사이즈가 달라. 아, 문제량의 사이즈가 달라. 그러니까 중학교 때 한두 번 정도 풀면 웬만하면 나오잖아. 맞아요. 그치? 근데 고등학교는 안 그래. 거기다가 뭐 학교에 니네들 뭐 그 학교별로 또 옛날 문제들도 풀어봐야 되고 막 이래가지고 이제 고등학교 때는 굉장히 모든 과목이 그래서 사회도 보잖아. 그지? 네. 통합사회, 통합과학이 두 가지 보잖아. 사회가 또 이과 쪽 머리를 가지고 있는 애들은 되게 힘들어요. 음. 아휴, 일단 너 사회는 안 들었어? 네, 사회는 사회도 열심히 해야 될 텐데. 사회 잘해? 아니야. 그치? 근데 외워야 돼. 아니, 다들 솔직히 다 외우는 것밖에 안 외우겠어. 그게 외우는 거야. 이 공부의 최고의 그 학습 방법은 주입식. 그 주입식을 안 하겠다고 이지랄을 하다가 이렇게 나라가 이렇게 이상해진 거야. 그냥 닥치고 외우는 거야. 봐봐. 이게 외우지 않을 게 어딨냐. 그지? 산, 연기. 이게 처음 배우는 건데도 그냥 산이 뭔지 연기가 뭔지 알아야지 뭘 할 거 아니야. 자, 산, 연기. 산. 산은 영어로 애시드라고 해요, 애시드. 그래서 이제 이 산은
수용액에서 H 플러스를 내놓는 물질들을 가리켜서 산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HCl, HNO3, H2SO4 뭐 그밖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얘들이 수용액에서 이렇게 나눠줘요. H 플러스하고 Cl 마이너스 이렇게 나눠지게 되고 그럼 이 나눠진 이온들을 보게 되면 이 H 플러스들이 공통점을 이루고요. 그 다음에 이 음이온들이 차이점을 이루게 됩니다. 알겠죠? 네.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물질들의 공통적인 성질은 이 H 플러스에서 나타나게 되고 이 H 플러스에 나타나는 공통점을 우리가 공부를 해보는 거예요. 자, 먼저 산. 산은 뭐 우리 주변에서 뭐 식초, 레몬, 오렌지 뭐 이런 애들 있죠? 저희들 산인데 일단 맛이 신맛이 나죠? 네. 신맛이 난다. 그 다음에 이제 지시약이라고 들어봤어요? 저는 그 리트머스 시험지라 그래가지고 산과 염기를 이제 구분하는 시험지가 있죠. 아마 초등학교 때 배웠던 거 같아요. 양배추즙 뭐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것들이 있어.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때 푸른색의 리트머스 종이를 붉게 변화를 시켜주는 애가 뭐냐면 산성을 띠는 물질의 공통점이야. 그 다음 금속과 탄산, 칼슘과 같은 물질들이 반응했을 때 각각 기체가 생성이 됩니다. 금속과 반응하면 수소기체. 뭐 이런 반응식을 외우고 있는 것도 한 방법이죠. 자, 마그네슘이 염산과 반응했을 때는 무슨 기체를 내놓는다? 수소기체를 내놓으면서 반응한다. 그 다음엔 이제 탄산칼슘이라 그러는데 이산화탄소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탄산칼슘만 그런 게 아니라 탄산염이라 그래서 음이온 중에 CO3E- 탄산이온을 포함하고 있는 물질들 다 탄산염이라 그래요. 그래서 예를 들면 CaCO3도 있고 Na2CO3도 있고 이런 애들이 전부 다 탄산염이라. 그래서 이 탄산염과 뭐가 반응하면 산이 반응하면 이산화탄소 기체를 내놓는다라는 거는 꼭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죠. 산성을 띈다. 산성의 성질은 신맛이 난다. 그 다음에 지시약의 색깔 변화. 그 다음에 금속과 탄산염의 반응. 알겠지? 그래서 이 모든 어떤 성질들이
H 플러스에 의해서 공통적으로 일어난다면 이 H 플러스가 진짜로 그런 성질을 나타내 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실험이 밑에 있는 실험이에요. 일단 질산칼륨이 묻혀져 있는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가 있습니다. 근데 이 질산칼륨은 여기서는 전해질 역할만 해봐, 전해질. 자, 전해질이라는 얘기는 전기가 통하는 물질을 전해질이라고 그러지? 그래가지고 집어넣고요. 염산. 자, HCl을 떨어뜨렸어요. 묻혔어요. 그러면은 이제 이온들이 이동을 하는데 이쪽으로는 Cl-가 이동을 하고 이쪽으로는 H+가 이동을 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면 H+ 양이온이잖아. 그치? 이 양이온이 이런 식으로 자, 이동을 하면서 이쪽이 이제 붉은색으로 변하게 돼. 근데 이게 염산만 그런 게 아니라 질산이나 아세트산들도 동일한 실험 결과를 얻어요. 알았어요? 네. 그래서 산수용액은 공통적인 H+가 존재한다는 걸 알 수 있는 게 바로 이 자료 해석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알겠죠? 네. 자, 염기 봅시다. 염기다. 그러면 염기는요, 영어로 베이스볼 알지? 네. 그 베이스가 염기야. 음. 그 베이스가 다른 말로 염기라고 해. 자, 그래서 이제 염기는 베이스라 그랬는데 이 염기는 수용액에서 OH-를 내놓는 물질들. NaOH 등. 수산화 나트륨. CaOH2. 수산화 칼슘. NH4OH. 수산화 암모늄. Na 플러스 OH 마이너스. CaE 플러스 NH4 플러스 OH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이온화가 돼요. 그랬을 때 이제 공통적으로 OH 마이너스 이온이 있는데, 그 다음에 차이점은 이제 양용의 차이점이겠죠. 그지? 그래서 이 OH 마이너스 이온에 의해서 이제 공통점이 일어난다면 얘는 차이점을 만드는 이온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알겠어요? 네. 자, 그래서 뭐 이런 염기, 뭐 수산, 나트륨, 수산, 칼슘 뭐 쭉 있습니다. 그럼 이제 공통점 봐야죠. OH-에 나타난 거. 염기는 산에 비해서 조금 뭐 이렇게 많진 않아. 첫 번째, 얘도 물에 녹아서 몰래 넣는다고 그랬지. OH- 내는다고 그랬지. 네. 그지? 그래서 OH- 내는. 그래가지고 이런 물질들을 전해질이라고 그러죠. 전해질. 물에 녹아서 전기가 통한다 이 말이야. 알았지? 그다음 두 번째, 쓴맛이 난다.
한약이지, 한약. 네. 이 한약이 뭐냐면은 주로 염기성이야. 그래서 맛이 쓰죠. 네. 그다음에 염기의 성질 중에 하나는 단백질을 잘 녹인다. 단백질을 잘 녹여요. 염기성 물질 중에 하나가 샴푸야. 아, 음. 그리고 단백질이 머리카락이야. 그러면 샴푸를 하면 머리카락이 녹아 안 녹아? 그거요? 녹죠. 여기서 녹는 게 빨리 녹진 않으니까 서서히 녹죠. 그지? 그래서 샴푸만 하면은 머릿결이 좋아하지 않아? 머릿결이 상해 안 상해? 아니, 상하죠. 당연히. 그죠? 샵하면 안 되나? 그래서 뭐래요? 린스, 트리트먼트. 그렇죠. 린스 트리트먼트. 그러면 린스나 트리트먼트가 산이야. 그럼 염기로 상한 머릿결을 산으로 중화시켜줘. 몰랐지? 네.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 머리카락도 단백질이죠. 여기도 피부에 단백질이 많아요. 비누가 염기야. 그럼 미끌거려 안 미끌거려? 이끌고 있죠. 미끌거리죠. 왜? 녹으니까. 단백질이 녹으니까 미끌거려. 비누가 미끌거리잖아. 네. 그치? 왜 미끌거리냐면 이 염기인 비누가 내 피부에 있는 단백질을 녹이면서 미끌거리는 거야. 우와. 놀라워? 네. 그지? 그래서 미끌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비누가 미끌거리고, 그 다음에, 비누가 미끌거리는 게 그런 거. 만약에 안 그러면 비누가 미끌거릴 리가 없지. 알겠지? 네. 자, 그래서 뭐 그런 것들, 이런 단백질을 녹이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굉장히 위험합니다. 실제로 염기는. 그러니까 사람은 산보다 염기에 약해. 그래서 이제 예전에 막 사약이지, 사약. 네. 뭐 사약을 주어라, 막 이러잖아. 네. 사약이 다 염기야. 산으로 안 죽이고 염기로 죽여. 양잿물, 뭐 소설에 보면 그런 거 안 나와? 양잿물 먹고 죽고 뭐 자살했다 이런 얘기. 양재물. 양잿물. 그건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네. 양잿물이 이게 양잿물. NaOH가 양잿물. 보통 어디에 쓰냐면 이 NaOH는 표백 같은 거 할 때 써. 표백 같은 거 할 때 이 양잿물이 이제 그 세탁할 때 예전에는 세탁할 때 많이 쓰지 세탁할 때. 근데 이 양잿물이 이제 뭐 이렇게 사람들이 자살할 때 썼죠. 근데 아파요? 아프죠. 이게 양잿물을 먹이면 아침에 먹이잖아. 네. 나도 이제 그거를 어떤 영화에서 봤거든. 이제 보부상들이 네. 보부상은 보부상만의 법규가 따로 있었어. 네. 알지? 네. 그래서 보부상이 뭐 절도를 한다든가 누굴 죽이면은 걔네들 나름대로 재판을 해가지고 걔를 했단 말이야. 사형을 내리잖아. 네. 그럼 뭐 양잿물로 죽이더라고. 목을 따진 않아. 네. 그 양잿물 먹여. 양잿물 먹이는데 양잿물을 하루 종일 먹여. 죽을 때까지 먹이는 거야. 그러니까 양잿물을 먹으면 바로 죽는 게 아니야. 아프기 시작해. 네. 그럼 또 먹여. 그래서 나중에는 죽여달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아프대. 그래서 끝까지 수입 떨어질 때까지 양잿물 먹이는 거야. 아니네. 되게 잔인하지.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 위가 다 뒤집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위출혈이 생기고, 그러니까 이게 양잿물로 위막 이것들이 다 이렇게 네. 녹아내리고 나서 폐혈증을 죽어요, 실제로. 그냥 뭐 이거 위에 속이 상한다고 그러니까 소장하고 대장이 상한다고 죽진 않아. 뭔가가 염증이 생겨서 이 폐가 상해지면 죽거든. 그래가지고 이제 이 무균실이라는 데가 있잖아. 이 무균실에 균이 들어와서 폐혈증을 죽어야 돼.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될 때까지는 이 내장이 다 녹아야 될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부딪혔겠니. 그랬대. 되게 잔인하지. 네. 그래서 이제 그 자살하는 도구 중에 하나 그 양잿물이었는데 농약이 나오고 나서는 절대 양잿물 안 먹죠. 농약은 한 샷에 가요. 바로. 바로 가요. 이런 애들이 전부 다 염기성이었어.
그 다음에는 그 리트머스. 자, 아까 이 리트머스가 산성은 푸른색을 붉게 변하는 거라고 했잖아. 네. 얘는 붉은색을 푸르게 변하게 하는 게 염기성이야. 그다음 페놀프탈린. 이게 전부 다 지시약이에요. 좀 이따가 선생님 정리해 줄 거야. 그러니까 지시약은 리트머스도 있는데 리트머스, 또 페놀프탈린, 기타 등등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의 색깔들이 각각 액성에 따라 다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염기의 공통적인 성질을 나타내는 게 OH-라 그랬고요. 그렇다면 실험을 통해서 음이온인 OH-가 염기의 공통적인 성질을 나타내 준다는 걸 이제 실험을 통해서 확인해 봐야 되겠죠. 네. 그러면 NaOH가 있어요. NaOH가 있으면 플러스 쪽으로는 OH- 이동해 오고요. 그다음 마이너스 쪽으로 Na 플러스가 이동해 와요. 자, 그러면서 이쪽으로 이제 푸른색을 이렇게 나타내 주면 이쪽이죠. 자, 그럼 이쪽에 붉은색이 푸른색으로 변한다는 것은 뭘 뜻하는 거야? 이제 결국 음이온이 OH- 영향을 준다 이 뜻이겠죠. 그지? 근데 이걸 다른 물질을 해봤더니만 동일하게 실험 결과가 나왔다는 얘기는 음이온이 존재하며 이 OH- 음이온이 염기의 공통적인 성질을 나타내 주는구나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알겠어요? 네. 자, 그러면은 이런 산과 염기들이 반응을 해서 우리 지구상에는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를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산화탄소라는 물질이 있어요. 자, 이 이산화탄소를 다른 말로는 산성 산화물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물에 녹으면 산이 돼요. 얘가. 그 산을 탄산이라 그래요. 탄산. 자, 그럼 이제 이산화탄소라는 물질은 사실은 이제 지구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물질이야. 왜 그러냐면 지구에 이렇게 있잖아. 이 대기에 이산화탄소가 있다. 이렇게 대기권이 이렇게 돼 있겠지. 그러면 지구에서부터 나오는 에너지가 적외선이에요. 적외선. 적외선인데 이 적외선이 그대로 다 우주공간으로 빠져나가면 지구는 밤만 되면 굉장히 차가워져요. 그런데 이 적외선은 이산화탄소가 흡수를 해요. 그러니까 얘가 흡수했다 다시 이렇게 지표면으로 내줘요. 그러면 이제 태양이 없다고 치자. 태양이 있는 낮에는 뭐 상관없겠지만 태양이 없어. 밤이야. 그러면은 밤 되면 온도가 굉장히 낮아져야 되는데 온도가 많이 낮아지지 않죠? 네. 그게 뭐 때문이야? 대기 중에는 이산화탄소 때문에. 음. 그래서 이런 걸 온실효과라고 해요. 근데 얘가 이산화탄소가 좀 더 많아지면서 알았지? 기온이 올라가는 효과를 우리가 지구 온난화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온난화가 심해지고 있죠. 네. 온난화 심해지다 보니까 날씨도 좀 이상해지고 있고, 음. 그지? 올겨울에도 굉장히 추운 날이 있었고, 맞죠? 왜 그렇게 굉장히 많이 추워지냐면 지구 온난화가 되면 오히려 따뜻해져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이게 아니라 지구 온난화가 되면 평균 기온은 올라가는 건 사실인데 열 교환이 안. 아니, 열 교환이 일어나야 될 거 아니야. 저 위에 차가운 공기들이 밑에 적도까지 쫙 흘러가지고 이제 골고루 이렇게 딱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열 교환이 안 일어나. 그럼 적도는 계속 더워.
극지방 계속 추워, 나중에 그렇게 되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기온이 딱 막혀버리니까 이쪽은 덥고 이쪽은 차가운 것들이 딱 막혀버리면서 이제 겨울에는 더 추워지고 막. 그러다가 결국 지구 온난화가 계속 되다 보면 빙하기가 와요. 빙하기. 이게 결국은 나중에는 평년 기온이 또 확 낮아져요. 빙하기가 오면은 큰일 나요. 큰일 나요? 음. 그럼 여름에 그러니까 평균 기온이 10도씨 이하로 떨어지면 빙하기야. 지금 현재 평균 기온이 있을 거 아니야? 연평균 기온이. 그거에 10도씨 이하로 떨어지면 그게 빙하기야. 빙하기 하면 막 머릿속에 맘모스 떠오르고 막 이러잖아. 네. 그치? 그런 게 빙하기가 아니야. 아, 그런 거예요. 생각해봐. 평균 기온 10도씨가 떨어지면 여름에도 20도 밑으로 떨어지겠죠. 그럼 뭐 시원하고 좋을 것 같지? 네. 응? 겨울 생각해. 아, 겨울. 겨울 생각해봐. 사계절이 있으니까 우리는. 그럼 가을도 지금의 겨울 같을 거고, 봄도 겨울 같을 거 아니야. 그럼 뭐가 생겨? 뭘 해야 돼? 난방을 해야지. 난방을 하면 뭐가 필요해? 보일러가 필요하죠. 그럼 보일러를 돌리려면 연료가 필요하죠. 그지? 연료는 한정돼 있지. 그럼 무슨 전쟁이 연료 전쟁이 생겨. 에너지 전쟁이 생겨. 무서운 거지. 우리나라 같이 기름이 안 나는 나라. 아, 그럼 어떻게 될까? 우린 다 얼어 죽어. 먼저 죽겠네. 얼마 못 가 다 얼어 죽어. 그러니까 되게 위험한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런 걸 대비를 해서 미국 같은 나라들은 지네들 석유를 안 파죠. 지네 석유 안 파요, 걔네. 그러다가 올해 처음으로 뚜껑을 열었어요. 뭐 여러 가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도 생기고 중동에 있는 여러 가지 그 악재들 때문에 미국이 이제 지네들 뚜껑을 열기 시작한 거예요. 걔는 앞으로 수백 년 동안 지네들 것만 파먹어도 돼. 우와. 그렇지. 그럼 빨리 미국으로 가. 왜? 그냥 싫어? 아니요. 너의 그 자손을 위해서는 우리나라보다는 미국으로 가. 그럼 저희 나라 사시는 거 아니에요? 토요일 되면 또 인구는 늘어나. 언제 돼요? 모르지. 되게 하겠지. 언제? 그럼 뭐냐면 기회가 되면 가라는 얘기야 돼. 음, 그 나라 국민이 돼도 나쁘진 않아. 꼭 우리나라 국민으로 살 이유는 없잖아. 애국심. 애국심. 그래. 근데 좋은 말이야. 하지만 애국심은 전쟁 나면 애국심을 하는 거고 그전에는 나 살 길 찾으면 돼. 맞잖아. 응? 전쟁이 났어. 그러면 이게 한국을 도와줘야 되겠다. 왜? 그래도 옛날에 대한민국 국민이었으니까. 근데 지금이야. 지금 애국심으로 하는 게 뭐 있지? 엄마? 이게 어른이 됐을 때 하는 게 뭐 있지? 어른이요? 어른이 됐을 때 소위 말하는 애국심으로 하는 거 삼성 폰을 사. 그 다음에 우리나라 차를 사. 요 두 가지는 애국심이에요. 그래서. 하지만 차도 이제는 다 무너졌지. 삼성을 써도 차는 BMW, 벤츠를 몰아. 애국심이 어딨어 대체? 여기 애국심이 없어. 우리나라는. 맞잖아. 집에 봐봐. 집에 아버지 어머니 생활할 때 보면. 잘 봐봐. 애국심이냐 그냥 살기 위해 사는 거냐 이거지. 우리나라에 태어났으니까 우리가 사는 거야 그냥. 애국심으로 사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애국심이 막 뭉클할 때는 딱 4년에 한 번씩 오는 올림픽, 월드컵 뭐 요 정도만 애국심. 맞아요. 그 정도의 애국심은 아, 있죠. 그럼 그거 말고는 애국심이 없어요. 맞잖아. 그러니까 굳이 우리나라에 살려고 노력하지 마. 그지? 꼭 난 살아야 될 이게 아니라 넓게 보란 말이야. 미국에 살 수도 있고, 뭐 프랑스가 살 수도 있고, 뭐 강한 나라에 살고 싶으면 그 나라의 국민이 돼. 욕하지 마. 왜 욕을 해? 사람들이 욕을 안 해. 자기들이 못해서 안 하는 거지. 할 수 있다면. 한번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까. 나쁘지 않지 않을까.
알았지? 네. 남들이 들으면 뭐 매국노라 그럴지 몰라도 그렇잖아. 뭐 공부를 했는데 내가 미국 가서 좀 더 공부를 하고 싶어. 근데 거기 미국 갔는데 여기 살고 싶어. 살 수 있는 거지 뭐. 꼭 우리에 들어올 필요는 없어. 근데 이거는 전제 조건은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죠. 뭐 대충 해가지고 못 가요. 그쵸. 맞죠? 그쵸. 거의 성공도 못 해요. 그죠? 공부는 잘해야죠. 그래. 공부만 잘하면 사실은 못 될 게 없어. 다 돼. 공부를 잘하고 잘하면 아이돌? 얘네들 어차피 노예야. 돈은 누가 벌어? 기획사가 벌잖아. 맞지? 그냥 방탄. 얘도 많이 벌지. 하지만 돈은 방시혁이 더 벌어. 그러네. 알았지? 네. 방시혁은 안 뛰어도 돼. 머리만 쓰면 돼. 맞잖아. 기획만 하면 돼. 얘들 열심히 뛰고 노래하고 난리를 쳐도 방시혁이 얘 관리하고 방시혁이 더 버는 거야. 누가 위너냐 이거지. BTS냐 방시혁이냐. 방시혁이 위너지. 맞잖아. 네. 응? SM에 이수만이 있어. 이거 이수만이 자기 집은 팔았대. 네. 그 차이가 얼마냐면 2천억 가까이. 자기 지분을 판 게 2천억이야. 한 방에 본 거야, 한 방에. 와. 그치. 그런 거 생각해보면 역시 공부는 하고 가야 돼. 그쵸. 똘똘하고 가야 돼, 똘똘하고. 필요 없다니까. 공부하는 거 아이돌 된다. 이거 필요 없어. 걔네들을 부려먹는 기획사의 사장이 되는 게 나아. 뭐하러 아이돌을 해? 기획사 사장을 하지. 그럼 기획사 사장만 가도 벌써 이제 뭐라도 과장 데리고 올라가면, 응? 벌써 그 정도 되면 애들 다 슬슬 기거든. 쟤 잘라. 한 방에 날리는 거야. 아무 필요도 없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할 땐 역시 공부를 열심히 해서 뭔가 목표를 갖고 해야 돼. 알았어? 네. 뭐 의사가 되고 싶다. 약사가 되고 싶다. 할 거 많아요. 꿈을 크게 가지면 돼. 그래야 사람이 멋있어지는 거지. 응? 네. 자, 이산화탄소 얘기해야 되겠네. 자, 이산화탄소가 있어. 이게 많다 보니까 이제 평균 기온이 올라가요. 그래. 그래서 지구 온난화가 생기는 건 좋은데 여기서는 이제 산염기니까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 이산화탄소에 의해서 평균 기온이 올라가는 것도 문제지만 이놈이 많이 녹아 들어가. 그럼 이제 산성돼. 이게 내가 산성산화물이라고 그랬잖아. 그럼 이제 바다가 산성이 되면 이런 조개 껍데기들이 녹아요. 조개 껍데기가 그러니까 이 조개 껍데기가 껍다고 성분이 CaCO3야. 알았지? 특히 갑각류라고 그러죠, 갑각류. 네. 겉에 뼈가 있는. 그런 애들이 이제 전부 다 이제 이런 성분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얘들이 녹게 되면 애들이 개체수가 줄어들겠지. 네. 그지? 그러면 생태계가 파괴가 돼. 음, 심각한 거죠. 알았죠? 네. 자, 그래서 그런 어떤 얘기들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수용의 액성을 판단할 때 쓰는 게 지시약이래요. 지시약은 외우는 방법만 잘 알면 돼. 무지개 색깔 알지? 네. 빨, 주, 초, 파, 남보, 파까지 써. 네. 무무, 무지개, 빨주, 노초, 파. 자, 그다음 무무빨, 빨주노, 노초파. 무무빨은 페놀프, 헬레인. 얘는 메틸, 오렌지. 얘는 BTB. 왼쪽이 산성에 해당하는 색깔이고 오른쪽이 염기성에 해당하는 색깔이에요.
자, 이제 이걸 어떻게 읽느냐면 이렇게 보면 돼. 자, 봐. 페넌탈레인이야. 무모빨. 자, 염기성에선 빨간 색깔입니다. 음, 왼쪽에 있는 색깔은 산성, 오른쪽에 있는 색깔은 염기성. 자, 메트로엔이자. 빨주노, 산성에서 무슨 색깔? 빨간색, 염기성에서. 그렇지. 노초파, 산성에서. 노란색, 염기성에서 파란색. 요거만 쓸 수 있으면 헷갈리지 않고 외울 수 있죠. 네. 페넌탈레인, 메트로엔지, BT. 알겠지? 네. 그럼 색깔을 딱 보게 되면 메트로엔지, 빨주노였지. 네. 그지? 근데 빨주노인데 이게 노란 색깔이잖아. 주황색이 뭐냐면 노란색하고 빨간색을 섞으면 주황색이야. 음, 그지? 네. 근데 왜 노란 색깔을 해놨냐면 주황색을 나타내죠. 요 산성 부분에서 주황 색깔이야 사실은. 근데 노란 색은 별 의미가 없지. 왜? 노란 색깔은 중성하고 여기서 다 노란 색깔이니까. 그러니까 빨간색이 중요한 거야. 음, 얘가 중요해. 네. 얘 빨간색. 그다음 메트로엔지 무색 별 의미 없지. 그러니까 얘가 중요해. 자, BTB 노초파였지. 자, 노란 색깔 산성, 파란 색깔 여기 있습니다. 그럼 이제 노란색, 파란색 섞어 뭐니? 초록색. 근데 이것도 의미가 없어. 왜냐하면 약한 산성과 약한 염기성은 다 초록색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색깔이 중요하면 이런 색깔이 중요해요. 확실하게 산성인지 염기성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색깔이 훨씬 더 중요한 색깔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네. 알았죠? 네. 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시학이라 그래요. 그래서 여기까지 내용은 산과 염기에 관계되어 있는 내용들을 본 겁니다. 이해했어요? 네. 그래서 여기 내용들을 보고 이제 문제를 좀 풀어보는 거고요. 문제까지 조금 쉬면서 풀 수 있을 만큼 풀어보세요. 숙제를 해줄 거니까, 할 거니까 조금 쉬었다가 중화반응, 마지막 단원 내용 할 겁니다. 어렵지 않죠?
네. 네. 우리 현주 문상 주셨어요? 내가 무슨 안 줬니? 네. 아, 그랬니? 여기가 하지.
잤어? 자진 않고 그냥 눈만 봤어요. 피곤해? 네. 응? 너 아침 몇 시에 일어났어? 몇 시에? 응? 1시. 몇 시? 네. 4시? 네. 4시 너 뭐했어? 학원 숙제했어. 했어? 네. 감사합니다. 이탈 많이 먹 고생이다. 그래도 이제 그리고 특강 끝나고 마지막 주차는 쉬잖아. 그지? 선생님은 쉬어. 선생님들? 응, 선생님 쉬어. 마진사는 겨울방학 끝나고 학기 시작하기 전에는 한 일주일 쉬어. 여기까지. 응. 그냥 갔다 와서 사진 찍어서 많이 보여줄게. 네. 쉬고 사람이 쉬면서 해야지. 이제 중화반응 마지막 단원이야. 생각보다 빨리 나갔지. 네. 이제 언제 나가나 했는데. 네. 중화반응. 통합각은 그렇게 뭐 어렵지가 않아. 그래서 문제 좀 풀고 교재를 좀 풀고 나중에 또 많이 풀면 여기서 절대 틀릴 리가 없어. 이상한 문제에서 잘 넘어가면 돼. 이 학교가 어디지? 저 죄송해요. 대성? 대성동이 안 어려워. 대광이 어렵지, 대광. 그래요? 대광역가 어렵지. 시험 문제는 대광역가 어렵고, 대성역은 괜찮아. 자, 중화반응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중화반응은 산하고 염기가 반응을 해서 염과 물이 만들어지는 건데, 이 염이 어떤 물질이냐면, 염은 이온계란 물질 있죠? 네. 이온계란 화합물을 뭐라고 하냐면 염이라고 합니다. 음. 알겠지? 자,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 산이라 그러면 이제 HCl, NaOH 두 개의 산염이잖아. 자, 그래가지고 이제 얘네들이 반응하게 되면 이렇게 돼요. 이게 이온화되어 있는 애들이야. NA는 Na 플러스하고 OH 마이너스 이렇게 되고, 그러면 이제 이 중에서 반응하는 애는 얘랑 얘들이 반응해서 뭘 만들냐면 이제 물을 만들죠.
그럼 이제 나머지 이온들은 그대로 수용액 속에 그대로 있어요. 이렇게. 알았죠? 네. 그러니까 반응을 하는 애는 H 플러스고 OH 마이너스고 반응하지 않은 애들은 Na 플러스와 Cl 마이너스야. 그래서 이 이온들을 가리켜서 뭐라 하냐면 부경꾼 이온이라고 해요. 그러면 실제로 반응한 이온 H 플러스하고 Cl 마이너스 있지. 그지? 얘네들은 무슨 이온이라고 그러냐면 알자 이온이라고 그러거든. 알자 이온 방식은 H 플러스하고 OH 마이너스하고 이 두 놈이 만나서 뭘 만드는 거냐면 H2를 만드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알자이온 반응식은 이렇게 H 플러스 OH 마이너스 물을 만드는 이런 반응을 알자이온 반응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이제 보세요. H 플러스 OH 마이너스가 만날 때 몇 개씩 만났어? 네. 이게 몇 개씩 만났어? 하나씩 만났지. 네. 그지? 그래서 이제 반응한 양적 관계라 그래가지고 반응한 H 플러스 수하고요. 반응한 OH의 수는 항상 같아. 그러니까 몇 대 몇으로? 1대 1로 반응을 해. 알겠죠? 네. 이제 모형을 통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면 여기 이제 H 플러스하고 Cl 마이너스가 이렇게 있는 용액이 있다고 합시다. 여기다가 NaOH를 딱 집어넣으면 자 여기서 이제 OH 마이너스하고 여기는 H 플러스 여기 1대1로 만나는 거야. 이렇게 하나씩 만나. 그럼 이제 용액의 부피는 좀 커졌겠죠? 생성된 물은 하나가 생성된 거예요. H2가. 그 다음에는 Na 플러스하고 H 플러스하고 Cl 마이너스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상태가 있는 거예요. 다음. 그래서 또 집어넣어요. NaOH. 수용의 부피는 조금 더 증가했겠죠. 이렇게. 이번에는 반응하리가 있나 보니까 있네요. OH 마이너스 하나 하고요. 여기 H 플러스 하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생성된 물은 이렇게 되겠지. 그지? 네. 나머지 이온들을 그대로 쓰게 되면 Na 플러스가 있고 Cl 마이너스 이렇게.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NaOH를 또 집어넣어. 그럼 물 분자 수는 그대로 늘어나지 않겠죠. 네. 용의 부피는 좀 증가했을 겁니다. 또 수용액에는 NA가 있고 CL도 있는데 OH-도 같이 있게 됩니다. 음. 반응 안 했을 테니까. 네.
알았죠? 네. 자, 그래서 액성이 여기가 산성이면 여기도 산성이겠죠? 근데 이렇게 그 다음은 중성이 됩니다. 알았지? 네. 그럼 OH- 있을 때는 염기성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완전히 중화가 됐을 때 여기죠? 중화되는데 네. 중성일 때 여기를 중화점이라 그래요. 자, 그러면 얘가 중화가 됐는지 안 됐는지를 이제 얘한테 물어볼 수는 없잖아. 네.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될 거 아니야. 그지? 네. 그래서 중화점을 찾는 방법을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첫 번째, 지시야. 이 중화 반응할 때 쓰이는 실험 기구가 삼각 플라스크라는 게 있어. 본 적 있죠? 네. 이렇게 생긴 거. 요거는 이제 위에 그려진 게 뷰렛이에요, 뷰렛. 여기다가 뭘 집어넣냐면 염기를 집어넣고요. 이렇게 생겨본 게 콕이거든, 콕. 콕을 열면은 한 방울, 두 방울 떨어지면서 반응을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수용액이 네. 중화가 됐는지 안 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뭘 떨어뜨리냐면 지시약을 떨어뜨려요. 그럼 지시약 색깔은 알잖아. 알았지? 네. 여기 산성, 위쪽이 산성, 여기 염기성이라고 그랬지? 네. 무목발이 뭐였어? 페놀프탈레인, 빨주노는 메틸 오렌지, BTB는 BTB. 자, 그러면 예를 들어 페놀프탈이 떨어졌어. 네. 맨 처음 무슨 색깔이었을까? 처음에 무슨 색깔? 그렇지, 무색. 그러면 떨어뜨리다가 어느 색깔이 되면 딱 빨간색이 되면 콕을 딱 잠그는 거야. 자, 메틸 오렌지, 맨 처음 무슨 색깔? 까만색, 빨간색. 그럼 계속 떨어뜨려 노란색이 딱 되면 폭을 잠그는 거야. 알았지? 그러면 폭을 잡고 잠그고 얼마만큼 반응했는지 여기 측정해 주는 거죠. 두 번째. 온도 변화. 온도는 왜 변하는 거냐면 H 플러스하고 OH 마이너스가 만나서 얘가 생성될 때 열이 나와요. 그래서 얘를 이제 우리가 이제 전문 용어로 발열 반응이라고 해요. 화학에서 열을 내놓는 반응이다 이 말이죠. 좋아요. 자, 그러면 온도가 쭉 올라갑니다. 쭉 올라가다가 여기가 됐을 때가 제일 높았을 때가 중성이에요.
자, 여기를 기준으로 여기는 산성, 여긴 염기성. 현주 선생님 중단을 깜빡 잊었죠. 그러니까 10,000원짜리야. 10,000원짜리를 뭐 할 수 있냐? 책은 한 권 사냐? 책은 안 될 것 같아요. 그럼 여러 군데 쓰는 거지 그거. 네, 여러분. 자, 그러면 일단 온도가 올라가는 이유는 이게 무슨 반응이라고 그랬죠? 발열 반응이니까 온도가 올라가요. 자, 내려가는 건 왜 내려가겠어? 아니요. 이제 더 이상 반응이 안 일어나죠. 더 이상 반응이 안 일어나는데 NaOH는 뭐 차가운 수용액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따라오면 식는 거죠. 분명히 알겠죠? 자, 세 번째. 자, 전해질 수용액이라고 그랬지? 산염기는. 그렇기 때문에 전류가 통합니다. 근데 전류의 세기가 변해. 중화 반응하면서는. 어떻게 변하냐면 낮아지다가 커져요. 자, 그랬을 때 어디가 중성이 여기가 중성. 이쪽은 산성. 그 이유는 염기성.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왜 그러냐 하면 이 전류의 세기는 모든 전해질의 전류의 세기는 이온의 수가 아니라 농도에 비례하게 돼 있어. 근데 이 농도라는 개념이 뭐냐면 부피분의 이온 수야. 이런 거지. 인구와 인구 밀도의 차이는 알지? 네. 응? 그러니까 인구가 많은 나라와 인구 밀도가 큰 나라는 다른 얘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이게 농도가 그런 개념이야. 밀도의 개념하고 비슷해. 네. 그래서 일정 부피의 이온수, 단위 부피의 이온수가 많으면 농도가 크다고 얘기를 해줘.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작아지는 이온은 이온의 농도가 감소하기 때문이고, 이온 수가 아니야. 농도가 감소하는 거고. 증가하는 거는 이온의 농도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라고 보면 돼요. 자, 이번 시간의 마지막 얘기는 생성된 물 분자수가 있어요. 여긴 중성이고요. 그다음에 X축은 NaOH 부피입니다. 자, 그랬을 때 여기가 산성이 되겠죠? 여기는 염기성입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생성된 물 분자수는 일단은 중화 반응이 일어나면 계속 분자수가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인가 중화 반응이 끝나겠죠? 그지? 그럼 그 이후에는 물 분자수가 늘어나겠어, 안 늘어나겠어? 안 늘어나겠죠. 알겠어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중화 반응이 중화가 됐는지 안 됐는지를 확인하는, 중화점 확인하는 방법인데, 하나가 이제 중요한 게 하나 남았어. 요만큼 남았어요, 요만큼. 자, 이거 하고, 다음 시간에는 종강을 할 거예요. 네. 알았죠? 네. 시간 되는 대로 내용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22강이죠? 네. 22강까지 문제 풀어가지고 오시면 돼요. 네. 알았죠? 네. 네. 다음 시간에 문제들 좀 확인하고 그럴 겁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네. 네.